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요,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2021년 전망, 주요 투자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골드만삭스 연간 전망은 잘 안 맞기로 유명합니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워낙 하우스 네임 자체가 좀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안 맞으면 안 맞았네 이런 식으로 좀 안주거리로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올해 나온 전망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전망하고 좀 사뭇 다른 점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반대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보실게요. 참고로 원문은 제 배포를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여기다 옮길 수는 없고 요약해서 한국말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1년 골드만삭스가 전하는 전망입니다. 일단 기본 가정은요, 백신에 의한 경기 회복이에요. 백신. 그래서 이게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백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리스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신 주도에 의한 회복인데, 그러면 어떤 곳으로의 상승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경기 순환 자산, 시클리컬 에셋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당연히 위험 자산을 대체적으로 선호를 하겠죠. 네, 위험 자산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원자재, 커머더티, 경기 순환주, 이머징 시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나 US 국채는 비선호 자산이고요. 특히나 현재 골드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높지는 않은데, 혹여나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달러나 US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작년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잘 보면 사실 기술주만 많이 올랐고 그 다른 주들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술주 빼고는 아직 앞으로 일어날 경기 회복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차트,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걸 좀 이해를 하시려면 섹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섹터를 이야기를 할 때 주로 테마 성격에 맞춰서 굉장히 좀 세분화된 섹터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렇게 11가지 섹터로 나뉩니다. 이게 첫 번째 분류고요. 그 밑으로 제2분류, 제3분류, 제4분류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일단 이 11가지의 섹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작년까지 성장주로서 굉장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테크놀로지나 소비재주가 우리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소비재주에 들어가요.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받고 있지 않지만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종목들에 의한 상승이었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나온 것도, 혹은 약간 어두운 색깔, 보라색 같은 어두운 색깔, 이런 것들은 성과가 썩 좋지가 않았거든요, 연초 대비.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골드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새로운 원자재 불사이클, 새로운 커머디티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보아하니 2021년 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수년간 이 원자재에 대한 구조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커머더티 불사이클이 이전에 언제가 있었냐면 2000년대 초반에 있었어요. 2000년부터 한 2005, 6년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차이나 붐이 있었을 때예요. 차이나를 비롯해 이머징 시장이 크게 오르면서 이 원자재 시장이 함께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차이나라는 거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공급
그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그 이후로 많이 줄어들면서 공급도 줄었는데 그 공급이 너무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공급이 매우 많이 줄었다 보니 가격을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커다란 어떤 그 사이클 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ESG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미국, 뭐 유럽이랑 일본에서는 원래 붐이었고 유럽은 뭐 굉장히 컸었고 미국도 작년에 ESG에 대한 붐이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지속되고 있는데 ESG라고 하면 Environmental, Social,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해서 이게 정말 미국에서 너무너무 큰 팀인데 실제로 여기로 연금을 비롯한 돈이 기관 자금이 매우 많이 몰리고 있어요. 환경을 중시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 그런 산업들은 많이 죽었어요. 원자재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ESG가 좋은 원자재 회사를 고려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와 별개로 그냥 원자재 자체의 투자를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신흥시장, 이머징 마켓 선호.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전망하고 좀 상반된 건데, 역시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cyclical cycle, 그리고 원자재 관련한 투자, 뭐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과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이런 곳들이 다 커머디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커머디티 사이클이 돌아오면 이들 국가에도 호조로 작용을 하게 되겠고 역시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들 라틴 아메리카, 중동, 신흥시장 이쪽에 은행 관련주, 이쪽에 하이힐드 국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매우 선호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백신의 실패율도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나라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비중을 오버웨이트를 하고 있어요. 신흥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크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커런시도 매우 변동성이 심한데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이고 원자재 사이클이 또 겹쳐지고 거기다가 중국 의 경제가 살아나면 강세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큰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그리고 이런 경기 순환주가 어떤 방어주보다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를 가는데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이야기는 사실 뭐 애널리스트나 스트레이더스 입장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해줘야죠.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겨울에 바이러스 피해가 더 크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등은 바이러스 피해가 더 클 것이지만 한중일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이다. 그래서 역시 한중일 북아시아를 북미 대비해서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진시장 대비해서. 네, 리스크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현재 이렇게 쭉 얘기했던 이러한 투자 전망, 테마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나 그래서 백신 공급이 늦어지거나 혹은 백신이 잘 먹히지 않거나 이런 거죠. 그러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테고 앞과 같은 그런 원자재 불사이클은 좀 지연이 될 것이고, 현재는 기업들의 부채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돈을 워낙 퍼부어졌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도가 있으니까 기업의 부채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이건 또 다른 어떤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경기 회복의 장애물이 되겠고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되었고요. 다른 뷰들이랑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